예, 저번 시간에 했는 부분이 조금 덜 해가지고, 1주차 3교시인데, 뒷부분을, 2교시 뒷부분을 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실행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이썬 부분인데, 파이썬 인스톨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는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하면 저번 두 번째 시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요. 파이썬에 셀 창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창을 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말씀드렸죠. 컴파일 아니면 인터프리터인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형이니까 대화식 모드다. 그래서 영어로 인터랙티브 모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드도 있는데 일괄 모드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것은 방금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3 더하기 5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이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요런 명령문을 하면 요런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대체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대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일괄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모드는 파일을 작성하듯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실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모듈이라고 해서 판다스, 넘파이, 그 다음에 맵플랫 라이브러리인데 요 세 가지가 유명한 모듈들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기능들이다 정도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 API가 있습니다. 스킷런이라는 게 있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렇게 있는데 스킬런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그것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스킬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계 학습에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인공지능을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는 그런 인공지능 API이고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케라스가 있는데요. 케라스는 또 다른 API였는데 텐서플로우를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두 개 통합이 돼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케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이용한 텐서플로우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이 딥러닝 부분에서는 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은요,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이 통합 환경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예.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른 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환경이 조금씩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3 더하기 5 우리가 다 해봤고요. 정수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의 더하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됐네요. 요겁니다. 요게 바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뭡니까? 얘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주피터 노트북.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안에 이제 모듈들 앞에서 설명드린 모듈이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넘파이가 있었죠. 요거지 않습니까? 판다스, 넘파이, 맷플랫 요게 모듈들인데 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법은 environment라는 곳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launch라고 돼 있죠. launch 뭐 로켓 론치할 때 론치죠. 발사. 자, 그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더 키우고요. 그다음에 제가 AI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new가 있어요. new. 그죠? new에 가셔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디렉토리 폴더죠. 폴더에서 폴더를 눌러보세요. 폴더. 폴더를 누르시고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untitled folder라는 것이 생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ename 하시면 돼요. rename 하셔가지고 AI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는 폴더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뭐 자기 이니셜을 적으셔도 되고요. 홍길동은 뭐지요? 홍길동 HGD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동 적든지요. 홍 적으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나는 있어서요. 홍길동을 하도록 할게요. 홍 있는데 그러면은 홍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여기 있죠. 요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폴더거든요. 그 하드 디스크에 있는 폴더 같이. 저는 홍에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그 폴더 안에 홍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new로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파이썬 3 요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해 보세요. 됐죠? 이렇게 뜨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IDLE에서 했는 것처럼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내가 작업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이름을 해보죠. 여기 untitled 돼 있는 겁니다. 요 클릭을 해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first 할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first to not my first first 하시고요. 그러면은 파일 이름이 first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게 쉘입니다. 요게 한 개의 쉘이고요. 여기에서 명령을 주고요. 합니다. 3 더하기 5예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한 칸씩 띄워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예. 됐죠?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Shift Enter 눌러보세요. Shift는 왼쪽에 Shift 있죠. 키보드 왼쪽 밑에 Shift 찾았습니까? 예, 여기서 Shift 그 다음 오른쪽에 Enter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첫 번째 거 실행을 하고 새로운 셀을 만듭니다. 알겠죠? 예. 처음이니까. 예. 그 다음에 3 곱하기 5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3 곱하기 5 하고 요번에는 Shift 하지 말고 바로 밑에 Control Enter 해보세요. Control Enter 하면은 새로운 셀이 생기질 않아요. 않고 그냥 실행만 합니다. 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들이죠. 예, 기능들은 한 개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 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할 거니까 자꾸 보면 이제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있고요. 여기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명령 모드입니다. 모드가 두 개거든요. 여기서 여기 명령 모드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버리면 입력 모드가 돼요. 여기면 입력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명령문을 입력하시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는 명령문 키보드를 뭘 치면요 명령이 됩니다. 아무거나 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가 셀을 새로 만들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은 밑에가 영어로 뭐죠? 밑에는 below거든요. below라서 B를 치면 돼요. B 쳐보세요. B 치면 셀이 생겨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요 위에다가 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사이에 빈 셀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잖아요. 그죠? 예. 요 셀의 위니까 위는 영어로 뭐지요? below 반대말인가? 예. above죠. above. 예. above니까 A 치면 됩니다. A 치면 위에 셀이 생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놔두면 명령 모드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팁을 얻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help를 누르면 됩니다. help가 H요. 키로 H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키가 쭉 뜨고요. 여기 밑으로 쫙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축 키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그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A insert above 있죠. 예, B insert cell below 해놨죠. 예, insert cell below, insert cell above 해놨죠. 그래서 A, B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됐죠? 예, 여기까지. 네. 자, 다시 PPT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사칙 연산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 빼기는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는 슬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세 가지가 있네요. 예, 맞네요. 그죠? 예,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라서 뭡니까? 슬래시 하면은 실수 형태로 값을 알려줍니다. 3/5 하면은 실수 형태로 0.6이라네요.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건 슬래시 2개 하면 됩니다. 5 슬래시. 슬래시는 어디 있죠? 슬래시는 키보드에 오른쪽 Shift 있죠. 오른쪽 Shift 근처에 있습니다.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Shift 왼쪽에 바로 붙어 있네요. 물음표 있는데 물음표 하려면 Shift 그 키 누르시고요. 지금은 슬래시 해야 되니까 그냥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다 나왔습니까? 몫을 구하려면 5% 3 하면 몫이 나옵니다. 그러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됐죠? 오케이. 벌써 뭐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다 작성을 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퀴즈를 좀 풀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교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형
예, 데이터형 매우 매우 중요한 용어이고요. 예, 모르면 앞으로 공부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 데이터형이 뭐니까 이러면 알아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형 다른 말로 자료형 예, 데이터가 자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형, 데이터형,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료 타입 이런 말은 제일 안 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예, 그 영어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은 영어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종류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이렇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데이터 값들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데이터형은 뭐예요? 3의 데이터형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정수형, 3.5의 데이터형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실수형, 문자열형은 hello 이런 거죠. 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외에도 부울형이 있어요. 부울형은 true, false 얘기하는 거예요. 참, 거짓. 아시죠? 참, 거짓. 예. 자, 그 다음에 배열형이 있는데요. 예, 배열형은 파이썬은 놀랍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은 딕셔너리거든요. 사전이고요. 그 다음 셋은 집합이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셋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배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문자 열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hello 하면 돼요. 근데 왜 다운표 했지요? 왜 다운표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놓으시고요.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됐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llo 앞뒤로 왜 다운표 찍어도 되고요. 쌍따옴표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C 언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 언어는 왜 다운표를 하면 문자 한 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웹다운표나 쌍따옴표나 둘 다 뭡니까? 문자 열형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예.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 또는 불리언, true, false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print true 하면 true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뒤에서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원래 세 번째 시간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막 마쳤고요. 예,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예. 자,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 만들었냐? 예. 오른쪽에 여기 계신 분이죠. 예. 이분께서 만드셨고요. 그래 소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재미로 만들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재미로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이긴다고요? 네, 재미로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여러분도 이 분야에 재미를 가지고 하신다면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파이썬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바, C++, C샵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예. 이게 약간 사향이에요. 사향. 파이썬은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C 언어는 여전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네. 그만큼 C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를. 예. 그 외에도 경량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C 언어는. 그래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이 C 언어,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것들이죠. 예. 자바, 자바는 앱 프로그래밍 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앱들은 대부분 자바로 다 작성이 돼 있는데 자바는 사실은 원래 앱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요.
M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적합한 거를 만들자 해서 얼마 전에 코틀린이라는 게 나왔어요. 커틀린이겠죠. 예, 코틀린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말 아니고요. 예, 코틀린, 예,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뭐 앱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도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공지능, 예, 이런 것도 쉽게 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바의 장점은 이제까지 앱들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예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좋고요. 근데 앞으로는 코틀린이 이제 주를 이루어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장단점이 되겠죠. 예. 예제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앱 프로그래밍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언어를 선택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이썬의 특징,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터, 플랫폼 독립적이다. 간결하고 쉬운 문법이고 맞습니다. 간결하고 굉장히 쉬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 이 강의를 통해서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쉽구나. 예. 아니면 역으로 다른 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른 랭귀지를 하시는 분은 파이썬을 보면 와, 이게 매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에 돌아가는 거 쉽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객체지향형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객체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꼭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까지 몰라도 충분히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다가 나중에 객체지향형 개념을 추가로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제대로 잡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빠른 개발 속도. 다른 데서 벌써 모듈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포팅이라고 하죠. 가져와서 넣으면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높은 확장성 및 이식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활발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 뭐 인터넷에 누가 해서 올리면 서로 뭐 끌어다 쓰고 이렇게 좀 약간 오픈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사용법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폴더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일 생성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삭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건 나중에 프로그램 코드가 길어지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변수입니다. 아까 중요한 단어는 뭐였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였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뭡니까? 뭐죠? 데이터형이었죠. 자료형 똑같은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 영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생각납니까?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그다음 뭐 부울형, 그다음에 배열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3을 저장한다. 그러면 정수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3을 저장한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객체지향형이라서 그런데요. 이제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름을 뭐 A, num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쉽게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도록 특정 메모리 이름을 붙인 것이다. 방금 그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내용을 다른 값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처음에 3 넣었는데 그다음 7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을 넣을 수도 있고요. 10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경해서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등호. 등호가 나오는데 이제 등호는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매우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어떤 변수에 저장하시오.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죠. 변수 용어 방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호도 공부를 좀 등호 방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등호는 뭡니까? 오른쪽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돼서요.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